챕터 1. 오마하의 소년이 물려받은 문화자본, 그리고 시행착오. 부자가 되려면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남다른 머리, 남다른 촉, 남다른 운. 세상은 성공한 부자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천재성을 먼저 찾습니다. 혹은 이렇게들 말합니다. 워런 버핏은 애초에 금수저였다고. 아버지가 증권사를 운영했으니 남들보다 훨씬 앞선 출발선에서 시작한 것 아니냐고 말이죠.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버핏의 아버지 하워드 버핏은 오마하에서 증권사를 운영한 브로커였고 훗날 4번 당선된 연방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유복하다면 유복한 집안이었죠. 아버지의 서재에는 주식책이 꽂혀 있었고 저녁 식탁에는 자본시장의 언어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1살의 그가 생애 첫 주식을 살 때 꺼낸 돈은 아버지의 지갑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6살부터 껌과 콜라를 팔고 신문을 돌리고 골프공을 주워 팔아 스스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시티스 서비스라는 회사의 주식 3주, 자기 손으로 번 약 114달러. 금액과 상관없이 전부 그의 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진짜로 물려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물려주려 한 진짜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돈 자체를 쥐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자본의 언어, 즉 돈을 불리고 지킬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문화 자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증권사 객장에서 어린 버핏은 시세판에 분필로 주가를 적었습니다. 남들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한 뒤에야 진입하곤 하는 자본시장을 워런 버핏은 우리 학령으로 초등학생 때 이미 놀이터로 삼았고 10살 때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 뉴욕 증권거래소를 두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아버지로부터 돈 자체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원칙이 없고 마인드가 없으면 돈은 있어도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그의 아버지는 알았기에 다만 그는 남들보다 20년 앞서 자본의 언어를 전수받았던 것이죠. 일종의 도제 교육이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가 번 돈의 액수도 그래프를 보는 기법도 집안 배경 같은 출신도 아닙니다. 대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문화 자본을 바탕으로 워런 버핏이 자기 안에서 정립시킨 그 원칙이란 무엇인가? 60년 동안 흔들림 없이 견지했던 그 자본의 언어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워런 버핏은 아버지가 물려준 문화 자본을 바탕으로 자신의 시행착오를 통해 단단한 투자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호랑이 서재에서는 그의 투자 철학의 핵심 7가지를 그의 명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챕터 2. 7개의 원칙. 첫 번째 원칙. 잃지 않는 자가 복리를 소유한다. 버핏의 가장 유명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규칙 1. 절대 돈을 잃지 마라. 규칙 2. 규칙 1을 절대 잊지 마라. 이 대목에서 사실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 주식은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나 버핏 본인은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자기 주식이 50% 하락하는 것을 견디지 못할 사람은 애초에 시장에 들어오지 말라고. 게다가 버핏도 수없이 이렇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가 인수했다가 사양산업임을 깨닫고 후회한 방직회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이 규칙은 손실 공포증이 아닙니다. 일시적 하락과 영구적 손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 이토록 손실을 경계할까요? 원리는 단순합니다. 숫자가 비대칭이기 때문입니다. 10% 잃으면 11%만 벌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50% 잃으면 100%를 벌어야 본전입니다. 80%를 잃으면 무려 400%를. 손실이 커질수록 회복에 필요한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것은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제1공식입니다. 월가의 헤지펀드가 수익률보다 최대 낙폭을 먼저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대박 종목을 찾기 전에 자산을 반토막 낼 수 있는 한 방을 먼저 제거하십시오. 몰빵, 비투, 이해 못한 상품,
이 셋만 지워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권입니다. 공격은 점수를 얻지만 수비는 게임에서 살아남게 합니다. 살아남은 자만이 복리를 만납니다. 두 번째 원칙. 감정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이 말을 2008년 금융위기 때 버핏이 한 조언으로 기억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통찰의 뿌리는 1986년 그의 주주 서한에 이미 등장합니다. 버핏은 그때 이렇게 썼습니다. 공포와 탐욕이라는 두 가지 전염병은 투자 세계에서 영원히 반복될 것이라고. 2008년 뉴욕타임스 기고문은 22년 전에 정립한 원칙을 위기 앞에서 다시 꺼낸 것뿐이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남들의 탐욕, 가격 급등, 가치 대비 고평가, 미래 수익 훼손. 반대로 남들의 공포, 투매, 가치 대비 저평가, 미래 수익 잉태. 즉 감정은 손실의 원인이 아니라 훈련된 사람에겐 수익의 원천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역발상 투자, 즉 컨트레리언의 교본입니다. 그러나 버핏이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조건 혹은 기계적으로 반대로 하라가 아니었습니다. 청개구리처럼 무조건 군중을 거스르라는 게 아니라 군중의 감정에 휘말리지 마라, 자기 중심을 잡으라 라고 이해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원칙을 붙들고 조바심 내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시장에서 돈은 조급한 사람에게서 인내하는 사람에게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원칙, 가격과 가치는 같은 것이 아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버핏의 명언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문장의 최초 출처는 사실 버핏이 아닙니다. 버핏 자신이 2008년 주주 서한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래전 벤 그레이엄이 나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말이죠. 이 말은 본래 그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의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진실입니다. 버핏의 위대함은 명언을 발명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원리를 60년간 배신하지 않고 실천한 데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시장은 매일 당신에게 가격을 외칩니다. 그러나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일 미래의 현금, 즉 가치는 그 소음과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그레이엄은 이 시장을 미스터 마켓이라는 조울증 환자에 비유했습니다. 어떤 날은 흥분해 비싸게 사라 하고 어떤 날은 절망해 헐값에 팔라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것은 기업의 시가총액과 내재 가치를 분리해보는 밸류에이션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주가를 보지 말고 그 회사가 10년 뒤 얼마를 벌지를 먼저 계산하십시오. 가격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가치를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네 번째 원칙, 싼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사라. 적당한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버핏은 정반대였습니다. 초기에 그는 스승 그레이엄을 따라 값이 바닥까지 떨어진 부실 기업을 주워 담는 이른바 꽁초 투자를 했습니다. 버려진 담배꽁초에서 마지막 한 모금을 빨아들이듯 싸다는 이유 하나로 샀습니다. 그를 바꾼 사람이 동업자 찰리 멍거였습니다. 멍거는 말했습니다. 싼 쓰레기를 사느니 제값 주고 훌륭한 회사를 사라고. 버핏은 스승의 제자로 시작해 동업자의 제자로 완성되었습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싼 회사는 한 번의 차익을 주지만 좋은 회사는 해자를 가졌기에 수십 년의 복리를 줍니다. 여기서 해자란 경쟁자가 쉽게 넘지 못하는 지속적 우위를 뜻합니다. 강력한 브랜드, 압도적 원가, 갈아탈 수 없는 고객. 오늘날로 치면 이것은 경제적 해자를 갖춘 우량 기업에 집중하는 퀄리티 투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렇습니다. 세일 가격표에 흥분하지 말고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회사인지를 먼저 물으십시오. 싼 것은 유혹이고 좋은 것은 복리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시간을 파는 자와 사는 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보유기간은 영원이다. 1988년 주주 서한에서 코카콜라를 매수하며 남긴 말입니다. 버핏은 잘 나가는 회사를 서둘러 팔아 이익을 확정하고 오히려 실망스러운 회사를 붙들고 있는 대다수 투자자의 행동을
정확히 꼬집었습니다. 꽃은 꺾어 팔고 잡초에 물을 주는 짓. 그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리는 복리의 물리학입니다. 사고 팔 때마다 세금과 수수료라는 마찰이 발생하고 마찰은 복리의 눈덩이를 깎아냅니다. 매매를 멈추면 마찰이 사라지고 시간이 온전히 내 편이 됩니다. 단순한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마찰을 제거한 장기 투자입니다. 버핏의 말대로 월가는 활동으로 돈을 벌지만 당신은 활동으로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회사를 샀다면 시장이 5년간 문을 닫아도 괜찮을 만큼만 사십시오. 6번째 원칙. 리스크는 시장이 아니라 무지에서 온다. 리스크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1994년 오마하 월드 헤럴드에 기고한 말입니다. 세상은 리스크를 주가의 출렁임이라고 배웁니다. 변동성이 크면 위험하고 작으면 안전하다고. 버핏은 이 정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에게 진짜 리스크는 가격의 흔들림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사는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안 흔들리는 주식이라도 그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아무리 요동치는 주식이라도 그 구조를 꿰뚫었다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온 개념이 능력 범위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원안에 머물면 판단이 정확해지고 손실 확률이 줄어듭니다. 버핏이 오랫동안 기술주를 멀리한 것도 겁이 나서가 아니라 그 원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것은 자신의 전문 영역을 벗어난 투기를 경계하라는 경고입니다. AI든 코인이든 이해 없이 뛰어드는 순간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원을 넓히려 애쓰기 전에 원의 경계를 정직하게 아십시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을 아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7번째 원칙. 물이 빠지면 진실이 드러난다. 썰물이 되어서야 누가 벌거벗고 헤엄쳤는지 알게 된다. 버핏은 이 문장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썼습니다. 호황일 때는 모두가 천재로 보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도 이해 못한 상품에 몰빵한 사람도 물이 차 있는 동안은 멀쩡히 헤엄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썰물, 즉 위기가 닥치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누가 옷을 입고 있었고 누가 벌거벗고 있었는지. 위기는 그 전까지 없던 위험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쌓여있던 위험을 드러낼 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것은 시스템 리스크와 숨은 부채가 폭로되는 순간에 대한 예언입니다. 2008년에도 그 이후의 모든 거품에서도 이 문장은 어김없이 적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남들이 다 버는 것처럼 보일 때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옷을 입고 있는가? 잔치가 끝나기 전에 자기 수영복부터 확인하십시오. 챕터 3. 총정리. 7개의 원칙을 총정리합니다. 절대 돈을 잃지 마라. 먼저 살아남으십시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감정을 자산으로 쓰십시오. 가격과 가치는 다르다. 소음이 아니라 실체를 보십시오.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값에 사라. 싼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사십시오. 보유기간은 영원이다. 가만히 앉아 복리를 수확하십시오. 리스크는 무지에서 온다. 아는 원안에 머무십시오. 썰물이면 벌거벗은 자가 드러난다. 빌린 힘으로 헤엄치지 마십시오. 눈치채셨습니까? 7개 중 어느 것도 천재의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것도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중 몇 개는 버핏의 것조차 아니었고 스승 그레이엄과 동업자 멍거에게서 왔습니다. 버핏이 소유한 것은 명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명언들이 스스로 작동하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를 60년간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은 규율이었습니다. 버핏은 시장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원칙을 평생 배신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구조를 소유했습니다. 챕터 4. 80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킨 사람. 다시 오마하의 그 객장으로 돌아갑니다. 시세판을 올려다보던 11살 소년. 그 소년은 결국 그 자리에 80년을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도시 1958년에 산 같은 집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뒤에도 그는 오마하를 떠나지 않았고 60년 넘게 지켜온 회사의 경영대표 자리를 2025년 말 조용히 후임에게 넘겼습니다. 당신도 그 소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재능이 아닙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 지갑을 닫는 규율, 값이 아니라 가치를 보는 눈, 그리고 좋은 것을 오래 붙드는 인내. 버핏이 가진 것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재능은 한 세대와 함께 사라지지만 원칙은 재현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지금 구독해 주십시오. 호랑이 서재에도 여러분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